6월 17일 화요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11일 만입니다. 장관급이지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정원 산림과 개혁 실무를 책임질 기획조정실장에는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민권익위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교 형법학 박사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형법 전문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 교정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검찰 개혁과 쇄신을 위해 지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박은정 신일권익위원장은 이대 법학과를 나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수학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참여연대 감시센터 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인권과 생명윤리, 법철학 전문가입니다. 인권 전문가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은 인권을 보편적 권익 차원에서 다루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란 평가입니다. 국정원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기조실장에는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신현수 기조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정보통신과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참여정부에선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습니다. 개혁성향 검사 출신, 국정원 외부인사의 기조실장 임명으로 국정원 개혁과 쇄신은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역시 비검찰 출신, 비법조인 출신인데 인선 배경부터 좀 볼까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부 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다. 이게 청와대의 인선 배경 설명입니다. 네, 이론가이자 실천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네, 박상기 후보자 전남 무안 출신인데요. 네. 학교는 서울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고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형법 전문가고요. 대검 검찰제도 개혁위원,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 일선 법무행정도 두루 겪어봤습니다. 네. 네, 현재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한 건 네. 박상기 후보자의 이런 경력과 이력을 네. 종합적으로 감안해 나온 워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청와대 발표 보니까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의 문민화 그리고 검찰개혁 청사진 수립과 추진의 적임자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뭐 검찰개혁을 위해 지명했다. 이렇게 밝히던데요. 예, 박상기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개혁 성향, 현실 참여형 법학자로 네. 평소 검찰개혁 등에 대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었는데요. 네.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지명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왜 지명했는지 잘 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우가 가니까 호랑이가 온 형국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네. 지난 2003년 네. 조국 민정수석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네. 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은 네. 헌법재판소의 위원 결정보다 사실 더 우위에 있다. 네.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결국 오늘날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세게 얘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낭만 안경환 후보자와 비교해봐도 네. 검찰 개혁에 대해 훨씬 더 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단순히 뭐 비검찰 출신이 아니라 네.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네.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현 전 법무부 장관 이후 네. 장장 뭐 67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네. 사상 두 번째 비고시 출신 장관이 됩니다. 네. 뭐 이번에도 이런저런 흠결이 제기될 경우에 검찰 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걸 뭐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르고 고른 인사일 텐데 청문회까지 어떻게 되나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된 정유라 씨를 오늘 오후 1시 다시 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무슨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만 말하고 곧장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씨는 삼성이 제공한 명마 비타나 V를 다른 말 3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와 2대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 첫 재판.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라는 소송,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 재판에 다녀왔죠? 먼저 어떤 재판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소송은요 지난해 12월 6일 제기된 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네. 일단 어제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포함해 원고가 총 5,001명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했다며 네. 한 사람당 50만 원, 총액 25억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뭐 정신적, 물질적 피해라면은 어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건가요? 네, 뭐 아주 다양한데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네. 그 최순실에게 권력을 남용하게 해서 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뭐는 이런 사람부터요. 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위장병에 걸려서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겼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매주 촛불 집회에 참석하느라 주말을 빼앗겼다. 네. 또 거꾸로 촛불 집회에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느라 네. 가게에 손님이 끊겨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가게 주인까지 있을 네. 만큼 뭐 당했다는 피해도 뭐 그야말로 각양각색 뭐 천대만상입니다. 네, 뭐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른바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라는 소송, 이게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네, 그 원고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네. 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입니다. 네. 그 헌재가 이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정했다. 네. 뭐 이 국정농단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신적 충격과 뭐 위장병 등 뭐 이런저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 피해를 배상하라.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박 전 대통령도 황당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반응이 어떤가요? 네, 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네. 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네. 국정농단 형사 재판이 뭐 현재 본안이 진행 중이고 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네.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네.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민사 소송은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재판부는 뭐라던가요? 네, 재판부도 좀 황당해하는데요. 네.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형사 사건을 놔두고 네. 민사 사건을 먼저 판단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는 했지만 네. 뭐 양쪽 대리인이 굳이 진행해달라고 하면 네. 반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네. 일단 재판은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도 감안하고 네. 양측이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도 좀 넉넉히 주기 위해서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5일로 잡았습니다. 네. 뭐 소송 참여인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동네 가게 아저씨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일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소송을 내고 있는 현실. 뭐 약간 코믹하면서도 왠지 씁쓸하네요.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 여의도 국회에 가보면 의사당 안팎에 이런저런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곳이니만큼 뭔가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동상들을 세워놓았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실소와 냉소가 절로 나오게 하는 국회 조형물에 대해 보도해드립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새 주소로는 의사당대로 1. 이른바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답게 탁 트인 전망이 일품입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본관을 짊어지고 있는 듯 거대한 동상 2개가 눈에 띕니다. 애국 애족의 군상이라는 이름의 동상으로 우리 민족과 국민의 애국심을 형상화했다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동상 인물들의 생김새가 어딘가 좀 이질적입니다. 일단 체격과 근골이 장대한 것은 그렇다 해도 당장 눈만 봐도 쌍꺼풀이 너무 깊게 졌고 콧날도 지나치게 오똑하고 날카롭습니다. 머릿결도 하나같이 곧은 직모가 아닌 굵게 웨이브가 진 어떻게 보면 파마 머리입니다. 여성의 경우 한복을 입혀놨다 뿐이지 체형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마치 서양인에게 한복을 입혀놓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마저 큐피트를 연상시킬 정도로 서양 아이처럼 생겼습니다. 동상 인물들이 떠받치고 있는 태극 문양과 무궁화가 무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봤을 때는 조금 서구형으로 생겼죠. 눈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좀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네요. 국회 마당 한복판에 있는 중앙분수대, 평화와 번영의 상도 이름만 다르지 생김새는 애국애족의 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여신이 한복을 입고 있는 듯합니다. When I look at the faces on the adults on the top, it looks like they have European faces and Asian clothes. When you told me to look closer, it's a little strange. 애국애족의 군상은 지난 1975년 국회가 지금의 여의도로 옮긴 이듬해인 1976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상은 그 2해 뒤인 1978년에 각각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취임식이 치러지는 곳에 견학을 온 어린 학생부터 각국 외교사절까지 사시사철 이런저런 방문이 끊이지 않는 국회 마당에 체형과 외모가 이질적인 국적 불명의 군상이 4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78년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수시로 많이 바뀌시거든요. 국회 동상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이 치러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입니다. 본회의장 정문을 등지고 초대 재헌의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세워진 겁니다. 문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기록한 동상 명문입니다. 원래 명문엔 이승만 전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피신시켜야 한다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만큼 진정한 의회주의자셨다라고 새겨넣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서울을 떠났고 27일 날 새벽에 떠났고 그럼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작 서울 시민들에겐 적은 패주하고 있다, 서울을 지키시오라는 거짓 방송까지 틀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국회는 책은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게 슬쩍 이승만 동상 명문 내용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먼저 피신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저희는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순신 장군 동상도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 지금의 동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체 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깨와 몸통, 하체로 나뉜 갑옷을 입고 칼등이 앞쪽을 향하도록 검을 쥐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리된 갑옷은 전형적인 중국식, 검을 쥔 방식은 일본 무사들의 검법입니다. 거기다 애초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든 사람은 친일 인명사전에까지 이름이 오른 친일파 조각가 김경승이었습니다. 논란과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2015년 이 동상도 등 떠밀리듯 다시 바꿨습니다. 생김새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회인지 유럽 어느 나라 국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국회 동상. 애국 애족의 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짙은 쌍꺼풀과 한국인의 머릿결이 아닌 것 같은 생김새가 주는 부조화.
계속 이렇게 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2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 결론을 냈습니다. 윤리위는 법관 학술대회 관련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당시 법원 행정처장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영한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참여연대 등 주최로 법원 개혁의 좌표 찾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메머드급 행정조직에서 비롯됐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법원 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각 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8일 만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김성진 변호사의 사회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 총수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6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